집안에서 키우면 위험한 식물 7가지. 아름다움에는 그와 같은 가치가 있듯이 상응하는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식물도 예외가 아닌데요. 따라서 위험한 식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미리 위험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은 우리 집의 환기나 분위기 조성에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위험한 식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아이나 반려동물에게 독이 됩니다. 식물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만 이야기할 뿐 식물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물을 사면서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골을 산책하다가 예쁜 식물을 보고 위험성이 있을지도 모른 채로 집에 가져갈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키우면 위험한 식물 7가지과 풍수학적으로 좋지 않은 식물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사의 나팔. 지역에 따라서 이 천사의 나팔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천사의 나팔은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관상용으로 재배됩니다. 치마나 종처럼 아래를 향해서 매달린 꽃은 매력적으로 보이며 향긋하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사의 나팔은 환각을 유발합니다. 꽃은 정신병적인 상태, 정신 이상, 마비 등의 증상을 비롯 죽음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사의 나팔꽃의 트롭한계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합성 마약에 또 들어있는 성분으로 신경계를 억제합니다. 두 번째, 협죽도. 유도화라고도 불리는 협죽도는 그 꽃이 작고 섬세해 실내와 실외 장식에 인기 있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만 동시에 인간과 동물에 위험한 식물입니다. 협죽도에는 글루코사이드가 들어있어서 먹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땀과 구역질, 구토와 설사 등 호흡장애를 유발합니다. 피부와 접촉했을 때에도 위험한데 협죽도의 줄기에는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유액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죽도를 심거나 옮겨 심을 때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장갑을 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수국. 수국은 집안을 장식하는데 인기 있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싱싱한 푸른색 수국은 흔히 보이지만 가장 위험하기도 합니다. 수국의 꽃을 씹으면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으며 혈압이 낮아져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기절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파리와 줄기 역시 같은 위험이 있는데 그 정도는 낮은 편입니다. 이런 증상은 집에서 흔히 보이는 수국에 함유된 청산가리 계열의 하이드라젠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 번째, 백합. 나리 속 식물인 백합은 꽃다발이나 장식용 화분으로 인기 있는 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키운다면 이 백합은 절대 안 됩니다. 백합은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종류든 간에 고양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고양이의 소화기관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설사와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신장을 공격해 죽음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백합의 어떤 성분이 고양이를 공격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백합 꽃잎 2장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전만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셀비어 디비노럼. 먹을 수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일반 셀비어와 헷갈리기 좋은 셀비어 디비노럼은 다른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겠습니다. 셀비어 디비노럼은 LSD와 비슷한 환각 유발 물질을 함유합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이 의식에 사용하는 식물이지만 먹었을 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유발합니다. 의식 상태를 교란하고 환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증상이 자주 발생하며 평생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셀비어라는 이름을 본다면 디비노럼이라는 이름이 따라붙지는 않는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겐빌리아. 예쁜 색의 꽃이 벽을 타고 오르기 때문에 집 밖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입니다. 부겐빌리아의 꽃과 줄기, 씨앗에는 시아노겐과 을레안드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심장을 공격합니다. 의도적이든 사고로든 부겐빌리아를 먹게 되면 몇 시간 내로 어지러움과 구토, 설사를 비롯해 부정맥과 심경증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디펜바키아. 아모에나 등의 이름으로도 알려진 디펜바키아는 그 색깔과 실내외에서 키우기 쉽다는 점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아스파라긴이라는 자극적인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사람의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씹었을 때 목구멍이 붓고 심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풍수학적으로 보는 불길한 식물. 풍수학을 믿는 사람들은 집의 구조는 물론이고 집안에서 키우는 식물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몇 가지 식물들은 풍수적으로 집안에 있으면 불길한 운을 끌어들인다고 믿어 키우지 않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러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1.
미모사, 손에 닿으면 잎사귀가 수줍게 모여드는 미모사는 키우기도 쉽고 피어나는 꽃도 사랑스럽지만 풍수적으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미모사를 집에서 키우면 가족 간의 관계에 긴장을 주며 가족의 화목을 해치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2. 피안화. 전설에 의하면 피안화는 저승길에 피어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꽃 이름 역시 불길한데 피안이라는 뜻은 한자로 강을 건너다 혹은 사바세계의 저쪽에 있다는 정토를 의미합니다. 붉은 색의 꽃은 섬뜩한 느낌을 주며 집안의 기운을 좋지 않게 해 집안에서 피안화를 키우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3. 부상화. 중국 민간 설화에 따르면 부상화는 불길한 기운을 가져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상이라는 이름이 중국어로 죽음을 뜻하는 복상이라는 말과 발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에서 키우면 위험한 식물과 풍수학적으로 좋지 않은 식물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심코 키우던 식물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좋지 않은 것들은 피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더 빠르게 건강 팁 받아보세요.